복실아, 안 돼. 왜 그래? 정희가 깜짝 놀라서 복실이를 말렸습니다. 저게가 미쳤나? 왜 아버지 무덤을 파?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복실아, 그만해. 민호도 복실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두 사람이 다가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가 정말 미쳤구나. 당장 떼어내야겠어. 잠깐. 정희가 민수를 말렸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걔가 이상해진 거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요. 복실이가 뭔가 찾는 것 같아요. 경북 의성의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김동철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철이 평생 과묵하게 살았던 만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과 몇몇 친척들이 전부였습니다. 장남인 김민수는 서울에서 내려와 장례 절차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서 평소 아버지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차남 김민호도 부산에서 올라와 형을 도우고 있었지만 두 형제 모두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민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둘째 딸인 김정희였습니다. 50세의 정희는 결혼 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정희는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깊은 애정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키우던 진돗개 복실이의 행동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장례식 내내 묘한 울음소리를 내며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는 거냐? 정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복실이는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복실이는 장례식장을 맴돌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출입문 쪽을 향해 짖기도 하고 때로는 관 주변을 빙빙 돌기도 했습니다. 이게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 걔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정희가 복실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 표현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동철의 관 앞에는 그의 생전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동철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라도 하셨나? 정희가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없었는데. 그냥 평소처럼 농사 얘기만 하셨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말씀이 없으셨잖아. 자신의 과거 얘기는 거의 안 하셨어.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것 같았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복실이는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인사를 드릴 때도 독경이 울려 퍼질 때도 복실이는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복실이가 아버지를 많이 따랐으니까 그런가 봐. 정희는 복실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눈빛에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도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장사 지내고 나면 복실이도 진정할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복실이가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정희는 복실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아버지의 관 앞에서 밤을 지켰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낑낑거리며 불안해했지만 정희 곁에서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복실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정희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왠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있었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관 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복실아, 내일 아버지를 산에 모시고 나면 조금 나아질 거야. 정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의 진짜 임무는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임무는 동철이 생전에 복실이에게 맡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도 복실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일 해야 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동철의 장례 행렬이 마을 뒷산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관을 따라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복실이도 정희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산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동철도 부모님 곁에서 영원히 쉬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 의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간 후에도 정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실이도 정희 곁에서 무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아버지가 정말 가신 거야. 우리가 잘 살아야겠어. 정희가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정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무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무덤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어디 가니? 정희가 복실이를 불렀지만 복실이는 이미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실이가 묘비 위에 올라가서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실아, 안 돼. 왜 그래? 정희가 깜짝 놀라서 복실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민수와 민호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게가 미쳤나? 왜 아버지 무덤을 파?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복실아, 그만해. 민호도 복실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두 사람이 다가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가 정말 미쳤구나. 당장 떼어내야겠어. 민수가 복실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잠깐. 정희가 민수를 말렸습니다. 복실이가 평소에 이런 애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걔가 이상해진 거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복실이의 행동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복실이의 눈빛에는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요. 복실이가 뭔가 찾는 것 같아요. 정희가 형들을 설득했습니다. 복실이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묘비 바로 앞쪽의 특정한 지점만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뭔가 묻어 놓으셨을까? 민호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실이의 앞발 아래에서 텅 하는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있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복실이가 파는 곳을 주시했습니다. 복실이는 더욱 신이 나서 파기 시작했고 점점 더 선명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민수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10분 정도 더 파자 흙 속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금속으로 된 상자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복실이를 옆으로 밀어내고 손으로 직접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용 탄약통 형태의 철제 방수 상자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군용 상자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묻어 놓으셨지?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 다녀오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 봐. 민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상당히 무거웠고 오래된 것 같았지만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녹이 심하게 슬지는 않았습니다. 열어볼까? 정희가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열어보자. 아버지가 뭘 숨겨놓으셨는지 궁금해.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복실이는 상자가 발견되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자를 주시하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이걸 찾으라고 한 거구나. 정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 알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은 꽤 단단하게 잠겨 있었지만 민수가 힘을 주어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오래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녹슨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종이에 쌓인 손편지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민호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군대 시절 물건들인 것 같네. 정희가 군번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무덤에 묻어 놓으셨을까? 민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희는 기름종이에 쌓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탓에 글씨가 반쯤 번져 있어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집에 가서 자세히 봐야겠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상자가 발견된 후 완전히 진정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상자 안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도 곁에 앉아서 가족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장 먼저 녹슨 군번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번이 새겨진 작은 금속판이 달려 있었는데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720만 5439. 이게 아버지 군번인가? 정희가 숫자를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군대 가셨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민수가 군번줄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희는 기름종이에 쌓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도 일부분이 번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안 보이네. 민호가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돋보기를 가져와서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지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면, 진실을, 이런 단어들이 보이네. 정희가 중얼거리며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편지 중간 부분에서 정희의 눈이 멈췄습니다.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짓는 날 내 이야기를 들어다오. 복실이 이름이 나와 있어. 정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뭐라고 써 있어? 민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복실이가 짓는 날 내 이야기를 들어다오라고 써 있어. 정희가 다시 읽어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알고 있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복실이한테 뭔가 시켰다는 말이야?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복실이가 무덤을 판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정희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에서 나온 오래된 흑백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사진에는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 모두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 전우들인가? 민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네. 너무 젊어서. 정희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7월 마지막 작전 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전?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임무라도 수행하셨나?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신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나 봐.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민호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군대 시절 추억 물건들이겠지. 요즘 누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민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과거 물건들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그냥 정리하자.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습니다. 편지에 적힌 복실이가 짓는 날 내 이야기를 들어다오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형들은 이런 게 그냥 과거 물건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걸 묻어놓으신 거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옛날 일 파헤쳐서 뭐해? 민수가 정희를 달랬습니다. 그래, 그냥 잊고 살자. 우리도 각자 바쁘잖아. 민호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아낸 것들이 단순한 추억의 물건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할아버지한테서 뭔가 들었구나. 정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의 손길에 편안해하면서도 상자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서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특히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며 번진 글씨들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정희는 편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는 정희 곁에 앉아서 함께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희가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사진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75년이면 아버지가 25살쯤이었을 텐데 사진 속 젊은 군인들 중 누가 아버지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 전우들이겠지. 그런데 왜 마지막 작전이라고 했을까? 정희는 사진 뒷면의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군번줄도 다시 살펴봤지만 숫자 외에는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 혹시 마을에 아버지 군대 시절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의 결심을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맞다, 그래야 한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의 편지를 베개맡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아버지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군대 시절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이 혹시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계시던 박춘배 어르신이 정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춘배는 아버지보다 2살 많은 70세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희야, 아버지 장례 잘 치렀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도 많이 놀랐어. 박춘배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박춘배 아저씨, 혹시 우리 아버지 군대 시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춘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정희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박춘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아버지 무덤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군대 시절 물건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박춘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내 아버지. 그냥 농부 아니었어.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전설이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나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707 특임단이었어. 지금은 707 특임단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비밀 중의 비밀이었지.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7 특임단이요? 아버지가요? 정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197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침투하는 특수부대를 막는 임무를 했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 박춘배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정희가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하지. 국가기밀이었으니까. 내 아버지도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어. 나도 우연히 알게 된 거고. 박춘배가 말했습니다. 박춘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동철이 제대 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군 관련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술을 마실 때면 무거운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박춘배가 갑자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군 관련된 사람한테 전화를 받더라. 그날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전화였는지 아세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내 아버지가 많이 불안해하시더라. 자꾸 뒤를 돌아보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박춘배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신 거군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박춘배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희는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춘배 아저씨, 혹시 아버지가 다른 전우분들과 연락을 하신 적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옛날 동료들과도 연락을 안 하셨거든. 너무 위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박춘배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707 특임단 출신들은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해.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가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박춘배가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가족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죽기 전에 그 물건들을 무덤에 묻어놓았을까?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신 건 없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박춘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복실이한테 뭔가 가르치는 것 같더라. 무덤 근처에서 복실이랑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무덤 근처에서요? 정희가 놀랐습니다. 그래. 밤에 복실이를 데리고 선산에 올라가시더라. 뭔가 훈련시키는 것 같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박춘배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예감하고 복실이에게 무언가를 맡겼던 것 같았습니다. 박춘배 아저씨, 다른 707 출신 분들 연락처 혹시 아세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분들은 평생 숨어서 사시거든. 함부로 찾아다니면 안 되고. 박춘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실이와 함께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죽기 전에 무언가를 우려했다는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뭘 시켰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정희가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5챕터 박춘배 어르신과의 대화 후 정희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707 특임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 세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연은 28세로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행정직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민간인이지만 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혹시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정희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엄마? 세연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군대 기록 좀 찾아볼 수 있을까? 707 특임단 출신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07 특임단이요? 할아버지가요? 세연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어제 할아버지 무덤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군대 시절 물건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마을 어르신께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707 특임단 기록은 대부분 기밀이에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날 세연은 직장에서 할아버지의 군 복무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해. 할아버지 이름이 없어. 세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반적인 군 복무 기록 데이터베이스에는 김동철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75년경 복무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연은 더 자세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707 특임단 관련 자료에 접근해 보려 했지만 대부분이 기밀 분류되어 있어서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특정 작전 기록이 비어 있네. 세연이 화면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1975년 7월경의 작전 기록들을 찾아보니 해당 시기의 자료가 대부분 삭제되어 있거나 접근 불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찾아도 할아버지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없다고? 그럼 군대를 안 다녀온 거야? 정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707 특임단 관련 자료도 대부분 기밀이고 특히 1975년 7월경 작전 기록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정희는 상자에서 나온 사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1975년 7월 마지막 작전전이라는 메모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연아, 혹시 할아버지 개인 물품 중에서 뭔가 더 찾을 수 있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할아버지 방에 뭔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정희와 세연은 함께 아버지의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따라와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사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이상한 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세연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조각들을 모아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서, 초안인 것 같네. 정희가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찢어진 종이에는 억울하게 죽은 전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진정을 하려고 하셨나 봐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구겨진 메모지도 발견되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 펜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해당 인물은 기록에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박춘배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 전화일까? 정희가 메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은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번호, 국방부 보훈 담당 부서 같은데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뭔가 신청을 하려고 하셨던 거네. 정희가 깨달았습니다. 복실이는 두 사람이 서류들을 살펴보는 동안 계속해서 책상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더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복실아, 또 뭔가 있니? 정희가 복실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책상 뒤쪽으로 가서 벽을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세연이 복실이를 따라가 보니 벽지 한 부분이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세연이 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벽지 안쪽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열쇠로 창고 안철제 서랍을 열어봐라. 그 안에 진실이 있다. 정희와 세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예감하고 여러 곳에 단서들을 숨겨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고로 가봐야겠어요. 세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복실이도 함께 가자. 정희가 복실이를 불렀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철제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농기구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가장 아래쪽 서랍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열쇠가 딱 맞았고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또 다른 군 관련 서류들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내 전후 박정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증언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정수? 이 사람이 할아버지 전우였나 봐요. 세연이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7월의 모종의 작전에서 박정수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은폐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일의 목격자였구나. 정희가 깨달았습니다. 서랍에서 발견한 증언서를 통해 아버지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무렵 정희의 형들인 민수와 민호 사이에서는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정희야, 우리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문제로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재산 정리요? 정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집이랑 농지 말이야.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눠서 상속받아야 하잖아.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아직 아버지의 진실을 찾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형,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뭘 알아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옛날 일 파헤쳐서 뭐해?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희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산 분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 아버지 재산 정리해서 나눠 가져야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집은 팔고 농지도 정리해서 현금으로 나누는 게 좋겠어.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정희는 형들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속상했습니다. 형들,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팔다니. 그리고 아직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많아요. 정희가 항의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혼자 알아봐. 우리는 재산 정리가 더 시급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들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희는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실이가 정희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복실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에만 관심이 있을까? 정희가 복실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의 마음을 아는 듯 슬픈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가 혼자 집에서 아버지의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복실이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복실아, 뭘 물고 온 거야? 정희가 복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실이의 입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물려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받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서 발견한 상자 안에 있던 사진과 똑같은 배경이었는데 이번 사진에는 어린 정희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어릴 때 사진이네. 정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와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정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희를 안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5년 8월 마지막 휴가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진을 일부러 남겨둔 거야.
나한테 말하려고. 정희가 깨달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사진은 전우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고 이 사진은 딸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진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보관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복실이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복실아, 이걸 어디서 찾았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를 이끌고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가 멈춘 곳은 오래된 계집 근처였습니다. 정희가 계집 주변을 살펴보니 계집 뒤쪽 땅에 무언가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파보았습니다. 얕게 파자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정희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내 딸 정희에게.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후회가 있었다. 전우 박정수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다. 너만큼은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편지를 읽으며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정수는 내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1975년 7월 작전에서 그는 억울하게 죽었다. 상부의 잘못된 명령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은폐되었고 박정수는 작전 중 사고사로 처리되었다. 나는 그때 목격자였지만 말할 수 없었다. 정희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박정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정희는 이 부분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복실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복실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진실을 밝혀줘, 정희야. 편지 마지막에는 박정수의 아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호라는 이름과 함께 서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정희가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셨구나. 정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수와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로 다시 얘기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아까 얘기 계속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 재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먼저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마지막 부탁?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려 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재산 정리가 급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형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서 발견한 박영호의 연락처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이 전화를 걸어야 할까? 정희가 복실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박영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호 선생님이신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김동철의 딸인데요. 정희가 말하자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동철, 삼촌? 박영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선생님에 대한 얘기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놓으셨어요. 박영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삼촌께서 제가 찾아뵌 후에 돌아가신 건가요?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찾아오셨던 분이 선생님이시군요. 네, 저는 박정수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삼촌을 찾아뵈었는데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을 박영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5년 7월 작전에서 벌어진 일과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삼촌께서 정말로 제 아버지 일을 증언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군요. 박영호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보니까 증언서까지 작성해 놓으셨더라고요. 박영호는 전화 너머에서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었는데 삼촌께서 유일한 목격자셨거든요. 정희는 박영호에게 아버지가 숨겨놓은 자료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증언서와 사진들,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함께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호가 제안했습니다. 네, 꼭 가보겠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세영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박영호를 만났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박영호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박영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담고 계셨던 일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정희가 답했습니다. 박영호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975년 7월에 벌어진 작전에 대한 기록들과 당시 상황을 정리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박정수는 707 특임단 소속이었습니다. 김동철 삼촌과는 같은 팀이었고요. 박영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7월 15일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정보를 입수하고 저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아버지가 남긴 증언서를 박영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영호는 증언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께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군요. 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어요. 증언서에 따르면 작전 중에 상부의 잘못된 명령으로 아군끼리 오인 사격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박정수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 사실은 은폐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 일을 작전 중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고요. 박영호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 일을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군요. 정희가 이해했습니다. 박영호는 최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제가 삼촌을 찾아뵌 후에 삼촌께서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협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협이요? 세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직도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정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삼촌께서 진정서를 제출하려던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박영호가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왜 그러지? 정희가 복실이를 달랬습니다. 박영호는 복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삼촌께서 복실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네요. 복실이가 모든 단서를 찾아내는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네, 복실이가 없었으면 아버지의 진실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정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진실을 밝혀봅시다. 삼촌의 증언서와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합치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일단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박영호가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담고 계셨던 일이니까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정희가 다짐했습니다. 박영호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는데 이제야 희망이 보여요. 그날 저녁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박영호 씨를 만나고 왔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인을 그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영호와의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박영호는 함께 힘을 합쳐 아버지들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로비했습니다.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1975년 7월 작전의 진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고 국방부에서도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정희 씨, 드디어 해냈네요. 박영호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희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보고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세영과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갔습니다. 정희는 손에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정희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정희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야 너에게 털어놓게 되어서 말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7월 15일 나는 가장 소중한 전우를 잃었습니다. 박정수는 나의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작전에서 상부의 잘못된 정보와 명령으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박정수는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은폐되었고 우리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박정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연도 할아버지의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박정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젊은이의 눈에서 30년 전 박정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복실이가 너를 도와줄 것입니다. 복실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실이가 찾아낸 것들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정의야, 아버지는 너를 믿습니다. 너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박정수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정부에서도 재조사를 약속했어요. 복실이는 정의의 말을 듣더니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마음에 담고 계셨던 이야기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정의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실이가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모든 단서를 찾아내고 저를 도와줬어요. 복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복실이는 정의의 칭찬을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수와 민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들도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정의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야, 우리도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의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정의가 옳았어요. 민호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정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박정수 아저씨의 명예도 회복되고 아버지의 용기도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복실이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마치 주인을 지키겠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복실아, 이제 내 임무는 끝났어. 할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다 해냈잖아. 정의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무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생 주인을 지키며 살겠다는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의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복실이도 계속 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예요. 정의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실아, 집에 가자. 정의가 복실이를 불렀습니다. 복실이는 정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무덤을 돌아봤습니다. 복실이도 할아버지가 그리운가 보네. 세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며 모두 감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몰랐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민호도 감탄했습니다. 복실이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김동철과 박정수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박정수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다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이 잘 해결됐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정희가 무덤에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누워서 주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복실이야말로 진짜 충직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정희가 복실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의 품에서 편안해하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희 씨 형제들과 복실이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